오늘은 노량 죽음의 바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을 다른 시리즈 영화와 비교할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같은 인물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주인공을 연기하는 배우도 다르죠. 이런 기획을 한 이유에 대해 김한민 감독은 각각의 해전이 가진 특징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각각의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명랑의 이순신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보여준다면 한산용에 출연의 이순신은 전략가로서의 군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산부인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는 끝까지 집요하게 싸우는 결기의 이순신을 보여주지요. 노량 죽음의 바다가 앞서 제작된 시리즈와 비교할 때 갖는 특징도 바로 이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모두가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고독한 내면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아마도 이것이 노량 죽음의 바다의 가장 큰 미션이었을 것 같네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장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스포일러가 많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는 죽음을 앞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얼굴로 시작합니다. 끝내 대륙 진출의 꿈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어린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군을 명령한 후 눈을 감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오프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좀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저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에 대한 첫인상을 준 작품은 좀 옛날 작품이긴 한데 1985년에 방영된 조선왕조 500년 임진왜란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이 작품에서 배우 정진님께서 연기하셨던 그때는 풍신수길이라고 불렀죠. 이 캐릭터가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여러 작품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묘사가 있었지만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풍신수길은 그때의 캐릭터가 기준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때문에 저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항상 날카롭고 무서운 인상이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는 끝내 쇠퇴하고만 권력자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영화의 특징 때문인데요. 앞선 두 작품 명량 그리고 한산용의 출연의 오프닝과는 정서와 분위기가 달라서였습니다. 기능하는 바도 다르지요. 명량의 오프닝이 기억나시나요? 통제사에서 파직당하고 한양으로 끌려와 고문당하는 이순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산용의 출연에서는 와키자카 야사루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죠. 이 두 편의 오프닝은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 죽음의 바다가 보여주는 오프닝은 사실상 이 영화 속 사건의 시작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전세와 정세가 모두 바뀌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바뀌어버린 정세, 그에 따른 입장 차이, 이것이 노량 죽음의 바다가 앞선 두 작품과 가장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명량과 한산용의 출연에서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 전쟁에 크게 이입하고 있었죠. 하지만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는 아닙니다. 고니시가 이끄는 왜군은 어떻게든 철군을 하려 하고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의 군인들은 적당히 치고 빠지려고 하죠. 심지어 조선의 위정자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어차피 이긴 전쟁이고 이렇게 끝내면 된다는 생각들이 모든 인물들에게 있어요. 이순신은 모두가 전쟁 이후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이순신 자신밖에 없죠. 이후에 벌어지는 상당 부분의 이야기가 이런 입장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러닝타임으로 볼 때는 약 1시간 정도에 달하는 분량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루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순신의 고독한 입장 그리고 집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의 이순신은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한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명량의 이순신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었죠. 7천년 해전에서 전사한 전우들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환상을 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노량의 이순신은 여기에 더해 셋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아픔까지 갖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 그의 악몽을 보여주는 장면은 그래서 더 눈에 띕니다. 이야기 전개상 이순신은 아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는 꿈에서 왜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게다가 이 장면에서는 물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그에게 달려드는 죽은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호러 영화 혹은 좀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는 연출이죠. 김한민 감독의 작품 중에서는 그의 데뷔작인 극락도 살인사건에서 연려 귀신이 나오는 장면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극중 이순신의 악몽은 3부작 전체로 봐도 가장 이질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질적일 정도로 연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흔히 영화에서 이런 장면은 하나의 신호처럼 보이곤 합니다. 여기를 주목해야 한다는 신호인 거죠. 노량 죽음의 바다는 영화 곳곳에서 아들의 죽음을 환기시킵니다. 정재영이 연기하는 진리는 이순신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 때문에 왜군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물론 영화를 보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전쟁에 임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한민 감독은 관객이 그런 입장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들의 죽음을 환기시키는 장면들을 강조합니다. 진리는 이순신의 아들을 죽인 왜군을 붙잡아 이순신에게 데려오고 그가 처음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됐을 때의 상황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끝내 이순신은 진린이 잡아온 포로를 죽이지 않지만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출이 이순신의 캐릭터를 더 다층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량해전을 앞둔 이순신에게 정말 그러한 복수심이 없었을지, 그는 정말 나라와 백성을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만 이 전쟁에 임했을지, 이런 질문들을 상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미 신격화된 이순신이라는 민족의 성욕을 더 신격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려고 애쓴 것 같습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를 놓고 명량에 비해 국뽕과 신파의 감정이 덜하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이런 연출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의 가장 큰 미션 중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였을 겁니다. 이미 많은 작품에서 그의 장렬한 전사 장면이 다뤄졌고 그런 작품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순신 장군이 눈을 감기 전에 남긴 말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언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징비록에는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 기록에서는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고 북을 울려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하라 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적혀 있다고 하네요. 두 기록 모두 자신의 죽음 때문에 아군의 기세가 꺾이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 죽음의 바다는 이 말의 의미를 약간 다른 형태로 묘사합니다. 영화 속 전쟁의 대미에서 강조되는 건 북소리입니다. 죽은 아들과 전사한 전우들의 모습과 만난 이순신 장군은 쉬지 않고 북을 치기 시작하죠. 이 소리에 고무된 아군은 더 치열하게 적과 싸웁니다. 그러던 도중 이순신 장군은 왜군이 화승총으로 쏜 총알을 맞습니다. 이때 잠시 북소리가 끊깁니다. 정신없이 싸우던 아군과 진린이 갑자기 끊긴 북소리에 의아해합니다. 영화는 이때 이순신이 다시 일어나 북을 치는 것처럼 연출합니다. 뒷모습만 보이는 그의 정체가 이순신이 아니라는 건 관객들이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순신이 계속 북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영화는 이순신이 죽었다는 사실과 그의 마지막 말을 전투가 끝난 후에야 플래시백으로 보여줍니다. 여러 기록에서도 이순신이 전사한 후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계속 북을 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 북을 쳤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죠. 하지만 노량 죽음의 바다는 관객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듯 이순신이 계속 북을 치고 있는 것처럼 연출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노량 죽음의 바다는 이순신의 마지막 유언에 담긴 뜻을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라가 아니라 계속 싸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 이순신이 끝내 다 하지 못한 말도 그런 의미로 설정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알고 이미 본 거나 다름없는 장면을 놓고 어떻게 영화적으로 새롭게 보여줄까를 고민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세 가지 장면 외에도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명굴에서 시작해서 조선군 왜군으로 시점을 옮겨가다가 이순신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롱테이크 액션씬, 그리고 이순신과 등자룡이 필담을 나누는 장면이었죠. 특히 이 필담을 나누는 장면은 영화 전체 장면 가운데 가장 낭만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만큼 허준호 배우가 연기한 등자룡이 이순신 장군의 유일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네, 그럼 오늘도 노량 죽음의 바다에 대한 별점과 코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별점은 3.1이네요. 그동안 지금 몇 번 안 해봤지만 이게 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3.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는 위인전은 보여주지 않았던 성웅의 구독, 북소리로 끌어올린 유언의 무게, 그렇게 완성된 인간 이순신. 네, 이렇게 적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가 관객의 사랑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념비적인 3부작을 완성한 작품이라는 사실은 관객 수와 상관없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